네, 강연해주신 은영호, 박형준, 김현정 교수님 그리고 최은정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춘 교수님을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주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성이 운용되는 지구 저궤도경하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급격한 위성 발사수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김현정 교수님께 이러한 우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와 동시에 우주 쓰레기도 급증하는데 앞으로 우주 개발이 진행하면서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혹시 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이 위성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쏘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궤도의 수만 개의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궤도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위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 위험이 훨씬 많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충돌이 발생하면 많은 파편이 생기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충돌을 일으키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우주 인프라 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을 설계할 때부터 수명이 끝나면 스스로 궤도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위성 간 충돌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기적으로는 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위성의 그 발사수가 증가하고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굉장히 빠르게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방금 전에 발표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다시피 로봇팔이나 그물, 창, 레이저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영호 교수님께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 가운데 어떤 기술이 가장 빠르게 구현될지에 대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영준 교수님께서 발표도 해주셨지만 그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기술 중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로봇팔 그리고 그물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스트로스케일 그리고 클리어스페이스 등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 전문으로 내세우는 기업들은 로봇팔 기반의 포획 그리고 제거 접근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물 방식에는 이제 영국 서리 우주센터에서 리무브 데브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우주에서 기술 실증을 이룬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봇팔을 활용해서 우리벌 위성을 회수하는 임무가 준비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포획 대상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 최적 기술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형 이제 폐 위성이나 로켓 상단부처럼 비교적 크고 추적 가능한 물체에는 이제 로봇팔이나 그물이 효과적이지만 이제 수센치 이하의 소형 파편에는 물리적인 포획보다는 레이저를 기화시키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그래서 궤도를 낮추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주 쓰레기 제거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쓰레기의 종류와 크기에 맞춘 어떤 기술 포트폴리오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우주 쓰레기가 궤도상에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궤도상을 계속 돌아다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려면 이러한 쓰레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요. 천문연구원에서 우주 상황인식을 총괄하고 있는 최은정 센터장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 아까 그 KSSA 우리 우주 상황인식 우리 한국형 우주 상황인식 체계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 요소 앞으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기술적인 난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우주 상황 인식 기술로는 당연히 충분하지가 않고요. 앞으로 늘어난 우주 물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관측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는 것은 지상 기반의 광학 시스템들, 특히 지상에서 광학을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관측 지역의 제한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제한 조건들을 좀 넘어서는 기술로 우주로 가서 우주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기반의 우주 감시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보들이 아무리 많아도 각 국가들이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전 지구적인 우주 물체들을 서로 탐지하거나 또는 이제 위험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우주 기반으로 확장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들을 빠르게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남이 쏜 위성이 나한테 피해를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몇 년 동안에 위성을 10,000기 가까이를 발사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충돌 회피하는 건데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스페이스X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을 예측을 해서 회피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의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가 한 6개월 동안에 약 50만 번의 엄청난 많은 수의 그 자동 그 쓰레기 회피 그 충돌 회피를 시도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이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구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박형준 교수께서 이러한 그 자동 충돌 회피 시스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우주 기술 주권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위성 간의 충돌도 피해야 하고 다른 나라 위성이 접근했을 때 그것도 회피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궤도는 과거처럼 사람이 일일이 경고를 보내고 충돌 확률을 계산하고 각각의 운용 기관끼리 연계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위성 한 개가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의 회피 기동을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십만 번의 회피 기동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충돌 위험 평가 그리고 회피 기동의 자동화 또 자동 충돌 회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제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 최은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상황 인식 그리고 정밀 궤도 결정, 충돌 확률 계산, 운용자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청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반을 확립한 다음에 반자동 체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자동 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현재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이 최근에 10,000기 정도 되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 하면은 10만 개 또는 100만 개의 위성을 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주 개발이 계속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우리 인류의 공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우주 쓰레기 제거 작업을 비즈니스 모델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우주 쓰레기 하나를 제거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해서 300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작은 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00억 정도의 우주 쓰레기 비용이 하나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연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이게 성공이 가능한 건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시사할 수 있는지 시점에서 앞으로 우주 개발이 우주 쓰레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김현정 교수님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현재 우주 쓰레기 하나를 제거하는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단순한 제거 서비스만으로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 서비스가 아니라 우주를 관리하는 인프라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성을 쏠 때마다 제거 기능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궤도를 사용하는데 비용을 내는 구조 그리고 보험과 규제가 결합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 쓰레기 문제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AI,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우주 쓰레기 제거와 관련해서도 이 AI 기술이나 뭐 로봇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방효진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AI와 그 로봇 기술의 발전 상황을 잘 알고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은 아직도 초보 단계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난제라는 말씀이고요. 네. 근데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그 유용한 솔루션이 바로 AI와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AI와 로봇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가정에서 널리 쓰는 로봇 청소기와 유사한 원리로 하나의 그 청소 로봇이 우주를 계속 비행하면서 궤도 비행을 하면서 스스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이런 세상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항구적인 그 우주 쓰레기 제거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정준 교수님께서 이러한 그 AI와 로봇이 완전 자동화된 우주 쓰레기 기술이 그 방향이라든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좀 예, 저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AI 알고리즘과 로봇이 결합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고 있고 우주도 결국엔 우주 피지컬 AI라는 그 방향으로 갈 텐데 다만 내일 당장 보편화되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이미 핵심 기술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런데 이제 우주 쓰레기 제거가 어려운 이유는 표적이 궤도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때로는 불규칙하게 회전하고 또 형상이나 질량 정보도 불확실하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보드 AI와 자율 로봇 기술이 이제 합쳐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점은 자율 랑데부, 근접 운용, 도킹 기술 같은 것들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실증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협조적인 표적을 넘어서 이제 비협조적인 우주 쓰레기를 이제 잡아오는 그런 기술까지 점차 발전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AI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단계로 이제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한꺼번에 접목돼서 우주 쓰레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여러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은 교수님께서 뭐 네. 최원정 아무래도 센터장님. 예. 네,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라든지 지금 우주 상황 인식 기술들이 우주 상황 인식 정보 산업과도 연관이 되고요. 또 이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모든 기술들은 그 우주 물체에 접근하고 그래서 근접 운영을 해야 되고 포집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그 우리가 청소하는 데 쓰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로운 기술인데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기술로 쓰인다면은 이건 이제 국방 안보하고도 연관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또는 이제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기술들은 결국엔 국방 안보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중 용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엔 이 기술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업의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거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상대 적국의 뭐 위성을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사용되면은 또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오전에 그 발표드렸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우주상에서 이 그 거대한 제조 공장을 세울 때도 이게 이제 우주에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조립하는 첫 번째 그 요건이 이제 가서 접근해가지고 도킹을 하고 랑데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주 쓰레기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주 쓰레기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박 교수님? 예.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비교적 뚜렷한 선두 그룹들이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리어 스페이스, 뭐 에스트로 스케일, 스타피쉬 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근접 관측이나 실제 포획, 자율 랑데브 도킹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그쪽도 실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3군데, 4군데 되는 그 스타트업 위성
위성 스타트업들이 시작이 돼서 도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활발한 이런 사업의 그런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또 재미있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스페이스 X처럼 위성을 100만 개 쏘는 회사가 있고 1년에 몇 개 안 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우리 그 쓰레기 종량제처럼 위성을 100만 개 쏘는 회사가 비용을 매번 쏠 때마다 분담해 가지고 그 비용을 모아서 우리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좀 시각이 있고요. 이러한 시각은 유엔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게 잘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쏘니까 그만큼 우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종량제 관점에서 그 발사에 그런 많은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그 기금을 낸다, 출연하면 좋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혹시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김현정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재밌는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쓰레기 봉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위성 발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발사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상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처리 비용을 내듯이,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우주에서도 환경을 사용하는 주체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단순히 비용만 매기는 방식은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주는 한 나라만의 공간이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과 협의가 필요한 국가적인 국제적인 공간입니다. 기업들이 책임 있게 위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제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궤도 이탈이 가능하거나 충돌 위험을 줄이는 설계를 적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도, 예외를 두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갈아서 처리하는 장치들을 설치해서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주도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단순하게 쓰레기를 모아서 나중에 치우는 게 아니라 궤도에서 바로바로 제거하거나 갈아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드는 기술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처리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벌금을 매기는 것 이외에 이런 기술과 제도를 함께 발전시켜서 우주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국제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벌금도 있지만 지금 이미 이제 그 발사체 우주에 위성을 쏠 때, 발사할 때 우주 쓰레기를 최소로 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지침은 지금 마련돼서 국제 협정을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공유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은정 센터장님께 오늘 우주 쓰레기에 대해 여러 가지 난제, 기술적인 거, 산업적인 좀 논의를 했는데요.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그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혹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 쓰레기 문제로 접근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하고 연결이 되는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의 안보, 우주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주 쓰레기 제거하는 모든 기술들이 안보하고 연결이 되면서 특히 산업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 기술들을 산업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국방력 또는 우리의 산업력을 확장시키는 어떤 미래의 기회 요소로 활용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책임 있는 우주 활용을 하는 국가가 앞으로 미래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주 쓰레기는 저는 그 우주 분야의 종사자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저는 사실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있고요. 과연 이 우주 개발이 지속 가능한가, 우주 쓰레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한테는 또한 그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쓰레기 제거는 아직은 그 우주 개발 선진국들도 완벽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장도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아까 논의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강점인 로봇이나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우주 산업 전체를 리딩하는 어떤 그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하신 그 교수님과 센터장님께서도 이 우주 쓰레기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기술 확보에 많이 좀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이끌어 주신 방효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우주 쓰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방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젊은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요즘 우주가 굉장히 핫한 이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르테미스 2도 발사했는데 우주 쓰레기라고 다소는 좀 머리 아프고 좀 힘든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한편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는 분명히 우주가 열려 있다고 하지만 또 그만큼 이런 문제가 한편으로 또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어떤 지혜를 담을 때 우주가 오늘 여기 제 앞에 계시는 방청객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 미래 우주를 이끌 세대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